여러분은 벼락거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정부 말 믿고 집 안 사고 기다렸다가 오르는 집값 때문에 속상해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도 집값 정상화 한다던데 이번에는 혹시 진짜 다르지 않을까? 고민하면서 가만히 계시는 분들 주변에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듣기 좋은 희망 고문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사실, 앞으로 집값이 왜 오를 것 같은지 말씀드릴게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집값을 잡겠다. 집값 자신 있다. 이전에 두 번의 민주당 집권 때도 없었던 정책들을 만들어내면서 겁을 주니까 당시에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겁먹고 팔거나 무주택자들은 집을 안 사고 떨어지기를 끝까지 기다린 경우가 많았거든요.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그 당시 누구라도 고민했을 거예요.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그때 집을 팔고 엄청 후회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집값은 잡으려 할 때마다 오히려 더 폭등했어요. 과연 왜 폭등했을까요? 그리고 주변에서 이번에는 진짜 다르다던데 이번에도 똑같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을 잡기 힘들 것 같은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온갖 규제에도 집값이 오를 것 같은 이유 첫 번째는 바로 돈 풀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집권했을 땐 돈을 상대적으로 많이 풀게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민생회복 지원금이다, 전쟁 때문에 돈을 푼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맞다 틀렸다의 문제라기보다는 돈이 많이 풀리니까 모든 상품 가격이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중 대표적인 게 집값이고 애초에 규모가 크니까 같은 비율로 올라도 더 크게 체감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많이 풀게 되면 내 집값도 올라갈 확률이 높겠다고 알고 나서 집을 사든지 다른 방법으로라도 꼭 대비를 하셔야 돼요. 온갖 규제에도 집값이 오를 것 같은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입주 물량 때문입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의 수도권 입주 물량이 집계 이래로 가장 적은데요. 그래프를 보니까 겪어보지 못한 정도로 입주가 너무 적어서 많이 걱정이 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입주 물량이 적은 건 과거 10년간 박원순 서울시장 임기 시절에 재개발 재건축을 못하게 막으면서 지금 입주할 아파트들이 없어진 거예요. 10년 동안 약 390곳 정도 개발 예정지들이 취소됐었거든요. 그래서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 전세 가격이 오르고 전세 가격이 오르면 매매가를 또 밀어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정권도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호의적이지가 않아서 앞으로의 입주 물량도 걱정되는 상황이에요. 집값이 오르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전세 월세 가격이 폭등해서 사람들이 살던 곳에서 쫓겨나게 생겼거든요. 규제에도 집값이 오를 것 같은 이유 세 번째는 부동산 정책 때문입니다. 역대 민주당이 집권하면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으로 전세 월세 물량이 엄청 크게 줄었거든요. 자료처럼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이 표는 정권 출범 이후 전세 매물 숫자를 보여주고 있어요. 전세 매물이 절반으로 줄었고요. 이게 집값을 잡겠다고 정책을 만들면 그 정책들이 오히려 전월세 물량을 줄이게 되고 앞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전월세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매매가가 폭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까지 나온 정책들은 이전 민주당 정책들과 같은 정책들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종부세, 양도세 중과, 그리고 그 결과로 현재 전세 매물은 심각할 정도로 없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다주택자는 전세 공급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많아지면 전세 가격이 안정되고 집값도 안정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전세가 줄어들고 전세 가격이 오르고 집값이 오를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조금 답답한 게 자본주의에서 집을 산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왜 고통받아야 하는지, 왜 투기꾼으로 몰려야 하는지 사실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집을 사는 건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치인, 대통령, 나라는 여러분을 절대 책임져 주지 않고 책임질 수도 없어요. 내가 판단하지 않고 이런저런 얘기에 휘둘린다면 우리 가족이 전세 월세로만 살다가 내가 살던 지역에서 쫓겨나는 일들이 실제로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급한 마음이 생길 때 가장 조심하셔야 돼요. 급한 마음에 당장 내 돈으로 가능한 물건을 사려다가 유튜브 몇 개만 보고 분양상가, 오피스텔, 지주택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게 되거나 위험하지 않더라도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보다 훨씬 안 좋은 아파트를 고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하실 때 꼭 아셔야 할 기본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오피스텔보다는 아파트를 사시는 게 좋은데요.
오피스텔이 가격이 좀 싸고 요즘 오피스텔들은 넓게 아파트처럼 지어준 곳들도 많아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취득할 때 아파트에 비해서 훨씬 취득세를 많이 내고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자료를 보시면 비슷한 입지인데도 아파트는 하락기에 덜 떨어지고 금방 다시 올라가는데도 오피스텔은 하락하고 나서 아직도 상승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오래 보유할수록 아파트에 비해서 오피스텔은 덜 오르기 때문에 아파트를 꼭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아파트를 사야겠다고 정하셨으면 이제 어떤 아파트가 많이 오를지 생각해 보셔야 하는데요. 수도권에서 일자리와 가까운 지역의 아파트를 선택하시는 게 훨씬 유리해요. 일자리는 강남을 중심으로 몰려 있고요. 이걸 기준으로 지하철 등의 교통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기 신도시 사례가 대표적이고요. 같은 시기에 들어온 분당과 일산은 강남과의 거리 차이 때문에 가격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같은 가격이거나 가격 차이가 조금밖에 안 난다고 하더라도 이런 걸 생각하시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슷한 가격의 아파트 중에서는 뭐가 더 오를지 고민이시라면 전고점이 얼마나 비쌌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아파트가 사람들이 그만큼 선호하는 아파트라는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가격이 비슷해도 앞으로 훨씬 많이 오를 아파트를 고를 때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 사진은 24년경에 5억대로 비싸게 살 수 있었던 서울 아파트 두 개를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은 가격이 비슷해도 전 고점이 7억 7천이었던 아파트는 금방 5억에서 7억까지 다시 올라왔는데 전 고점이 6억 8천이었던 아파트는 아직도 회복을 못하고 있죠. 이 아파트는 동대문구와 중랑구의 아파트였어요. 전 고점을 확인 안 하고 내가 아는 지역만 사려고 했던 게 몇 년 만에 약 2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투자할 때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 가격을 먼저 정하고 엑셀로 서울 수도권 핵심 지역까지 정리해서 전 고점이 제일 높았던 곳이 어딘지를 확인하고 투자하고 있어요. 이렇게 투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중에 가장 좋은 곳에 투자했다고 확신이 들거든요. 앞에 말씀드린 내용들이 제가 수년 동안 투자하면서 배운 엑기스들이라서 공개적인 곳에 풀기는 조금 아까웠는데요. 구독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풀어봤습니다. 정말 유용한 꿀팁이니까요. 꼭 활용하셔서 투자하시고요. 그런데 제 주변 분들을 도와주다 보니까 각자 사정이 너무 다양해서 영상으로는 최선의 아파트를 고르기 위한 모든 것을 전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첫걸음을 돕기 위해서 제 가족들을 도와준다 생각하고 1대1 부동산 맞춤 코칭을 진행해 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8년 넘게 투자하면서 처음에 너무 막막하고 고생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부모님 물건, 지인들 물건까지 안전하면서도 앞으로 몇 억 이상 오를 물건들을 추천해줬고 지금은 감사하게도 몇 억씩 수익을 낸 상황이에요. 제가 겪었던 그 답답함을 없애드리고 확실한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생각해봤고요. 한 분씩 깊이 있게 피드백을 드려야 해서 매달 소수 인원으로만 진행하려고 하니까요. 내가 가진 돈으로 어떤 아파트가 최선일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만한 내용들만 가지고 올게요. 구독해 주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